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hapter 3부터 5까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께서 미리 읽어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랑은 같이 큰 줄거리만 훑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chapter 3의 첫 문장 한번 봐볼까요? I stayed up pretty late at night reading The Price of Dawn. 나는 The Price of Dawn을 읽느라 그날 밤에 꽤 늦게 잠에 들었어요. 인데 지난 챕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 챕터에서 헤이즐이 support group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암 환자들의 모임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어거스터스라는 인물을 만났죠. 애칭으로는 거스라고 부르는데 얘를 만나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서포트 그룹 모임이 끝나고 어가스터스네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가스터스가 헤이즐에게 The Price of Dawn이라는 책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설레는 마음으로 헤이즐이 집에 왔겠죠. 그리고 The Price of Dawn을 늦게까지 읽고 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어째요? 늦게 일어나겠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So I got up late the next morning a third day. 목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늦게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깨우러 오는데 엄마가 뭐라고 깨웠어요? Hazel, it's your 33rd half birthday. 헤이즐 너의 33번째 half birthday야 라고 하면서 헤이즐을 깨워요. 도대체 33rd half birthday, 33번째 반생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읽으면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half birthday라는 날이니까 너 좀 재밌게 놀렴이라고 해서 헤이즐이 친구인 케이틀린에게 텍스트를 보내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케이틀린이랑 같이 쇼핑몰에서 만나서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게 돼요. 그게 챕터 3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챕터 4로 넘어가 보면 헤이즐이 쇼핑몰에서 돌아와가지고 일찍 잠에 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Imperial Affliction을 또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챕터 4의 네 번째 줄인데요. And then I started reading an Imperial Affliction for the millionth time. 나는 수백만 번째로 Imperial Affliction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An Imperial Affliction 이라는 소설책의 제목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장엄한 고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엄한 고뇌라고 하는 소설책을 수백 번 읽은 거예요. 헤이즐의 최애 책이지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퀴즈로 써달라고 내줬던 것에도 여러분의 favorite book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헤이즐의 favorite 진짜 정말 one of the best 인 것은 Imperial Affliction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챕터 4에서 살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밑에 부분도 같이 잠깐만 볼게요. AIA, An Imperial Affliction is about this girl named Anna who narrates the story. 스토리를 나레이팅하는 그러니까 1인칭 그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예요. 애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나오고요. Her one-eyed mom이 있고요. Who is a professional gardener obsessed with tulip. 튤립에 되게 집착 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 professional gardener인 눈이 하나 있는 엄마. And they have a normal lower middle class life in a little central California town. 캘리포니아 타운에 사는 거고 until Anna gets this rare blood cancer. 애나가 이 희귀한 혈액암에 걸릴 때까지는 캘리포니아 타운에 살아요. 애나라는 애가 암에 걸리는 아이래요.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오른쪽 부분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쭉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나는 어떤 아이인지, 애나의 엄마가 더치 튤립맨이라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고요. 그래서 근데 더치 튤립맨은 어떤 사람이지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The book ends right in the middle of a 하고 끝난대요. 밑에 보시면 I know it's a very literary decision and everything and probably part of the reason I love this book so much.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책이
right in the middle of it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센텐스를 마무리 짓지 않고 센텐스의 중간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학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 또 헤이즐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대요. 그런데 결말이 안 나고 문장 중간에서 뚝 끊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곱씹으면서 뒷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바로 An Imperial Affliction 장엄한 고뇌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책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래서 독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겠잖아요. The Fault in Our Stars를 읽는 전 세계의 독자들이 아마 존 그린에게 문의했을 거예요. 실존하는 책이냐? 실존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책인데요. 존 그린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An Imperial Affliction을 짧게 한 챕터 10 정도 하는 분량으로 해서 글을 썼어요. 실제로 가상의 소설을 실제로 만들었는데 요 부분을 선생님이 함께 읽기 자료로 올려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마지막 부분에 문장이 잘려 있어요. 중간에.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이 애나잖아요. 이 애나가 암에 걸렸는데 본인이 한참 이야기를 말하다가 문장이 중간에 뚝 끊겼어. 뭔가 너무 아팠다든지 죽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이겠잖아요. 그런 독특한 소설입니다. 헤이즐이 이것에 대해서 쭉 말해주는 것이 챕터 4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챕터 5에는 뭐가 있냐면 챕터 5로 넘어가 보면 어거스터스가 헤이즐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Unimperial Affliction을 쓴 작가인 피터 반 하우튼한테 편지를 보내요. 헤이즐이 그동안 결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맨날 이메일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어거스터스가 성공해내죠. 비서의 이메일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챕터 5에 몇 장 넘겨보시면 Dear Mr. Peter Van Houten 하고 Litvii Bligenhart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계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피터 반 하우튼의 비서로 일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답장을 받았죠. 그 답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Dear Miss Lancaster. 헤이즐의 풀네임은 뭐였어요? Hazel Grace Lancaster이죠. Hazel Grace Lancaster에게 보내주는 편지를 받아내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작가한테 이메일을 받았으니 헤이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헤이즐이 이제 이 편지를 읽고 막 방방방방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말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Should you find yourself in Amsterdam, however, please do pay a visit at your leisure 이라고 하면서 암스테르담으로 와줄래? 와서 오면 이야기해줄게 같은 암시를 풍기게 돼요. 그러면 헤이즐이 엄청 가고 싶겠죠? 근데 돈 때문에 좀 걱정을 해요. 경비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대목도 챕터 5에 나오고요. 그런데 어거스터스가 이걸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cancer perks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cancer perks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지니 재단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네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소원을 하나씩 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헤이즐은 어렸을 때 그걸 써버렸는데 거스는 본인의 소원 쿠폰을 아껴놨던 거예요. 이 대목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But I didn't save my wish 라고 했고 But I saved mine 라고 거스가 이야기해요. Really? I was surprised that August was wish eligible. 어거스가 이 소원 사용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하면서 거스가 내 소원을 널 위해서 쓸 건데 같이 암스테르담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챕터 5의 말미까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챕터 6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가냐 마냐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근데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펼쳐지겠죠. 여기까지가 챕터 5의 이야기였는데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half birthd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half birthday의 definition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위키피디아에 제일 위에 나오는데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half birthday라고 하는 것은 is a day approximately 6 months before or after the anniversary of a person's birth. 생일날, 생일 기념일에 6 months before이거나 after 대략 그 정도 되는 날을 half birthday라고 하는데요. It is sometimes marked by people whose birthday falls near major holidays. 메이저 홀리데이 근처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챙겨주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생일이 추석날인 거지. 그러면 맨날 휴일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내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을 더 하거나 빼가지고 결국 뭐 비슷한 날이겠죠? 그렇게 해서 생일을 챙겨준다는 거고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Urban Dictionary라고 하는 이 사전에 들어가 보면 신조어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데 definition 한번 봅시다. A day approximately 6 months before or after the real anniversary of a person's birth. 똑같은 말 나와 있고요. Typically celebrated by people who feel they are twice as important as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보다 2배만큼은 더 중요하다. 본인 자신이 난 2배나 소중하니까 생일도 2배나 챙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half birthday를 챙기기도 한대요. 또는 people who want to get more present, 더 선물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half birthday를 챙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들로 또 선생님이 좀 더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학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3년 다니잖아요. 근데 생일이 윤달인 거예요. 2월 29일이야. 그래서 4년에 한 번마다 생일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들이라면 어떤 아이들이라면 아마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고등학교 친구들과 해보지 못한 채로 졸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half birthday를 챙겨가지고 생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런 half birthday 날에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축하를 해주냐면 생일 케이크를 요렇게 절반만 만들어요. 지금 케이크 절반인 거 보이시죠? Happy Half Birthday 이렇게 해가지고 반달 모양의 케이크 원래는 풀문 형태여야 되는데 half로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Half Birthday를 축하하곤 한다라고 합니다. 헤이즐의 엄마가 헤이즐의 33rd Half Birthday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살이겠잖아요. 16에서 17 가는 그 정도의 기점인데 33번째 Half Birthday야 라고 하면서 생일을 막 쪼개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이 퀴즈에 질문을 넣어 놓을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신 내용을 답으로 꼭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한번 볼게요. 1번 Quad Analysis입니다. 여러분 42페이지랑 79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5가지의 theme들이 있죠.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주제와 관련성이 깊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42쪽. At 3:32 precisely, 정확히 3시 32분에 I noticed Caitlin striding confidently, 아주 자신감 있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친구 케이틀린을 내가 발견했어요. Past the wokhouse. wok은 중국 음식 만들 때 쓰는 그 깊은 후라이팬 뭔지 아시죠? 근데 헤이즐과 케이틀린이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가 푸드코트예요.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니까 이때 워크하우스는 아마도 Chinese restaurant이겠죠. 워크하우스를 confidently하게 지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She saw me the moment I raised my hand 하는 순간에 그녀가 나를 알아봤고 flashed her very white and newly straightened teeth at me. 그녀의 아주 하얗고 새롭게 straighten된 치아를 나한테 보여줬어요. 라는 말은 교정이 끝났다는 뜻이겠죠. 교정이 막 끝나서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활짝 드러내며
내가 손을 들었던 순간에 나를 발견하고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가 뭘 입고 있었냐면 닐랭스의 차콜 코트인데 that fit perfectly 완벽히 탁 핏되는 차콜색 무릎까지 오는 코트를 입고 sunglasses that dominated face 얼굴을 가득 뒤엎고 있는 알이 아주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이즐이 지금 이 아이 화자이잖아요. 화자의 시선에서 헤이즐의 시선에서 케이틀린이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42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친구를 만나가지고 쇼핑을 하는 이야기인데 챕터 3가 근데 쇼핑을 하는 모습보다도 그런 큰 이벤트보다도 친구를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뭘 입었는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헤이즐의 눈에 친구 케이틀린의 그런 다가오는 모습이 되게 크게 느껴졌다라는 걸 암시하겠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글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 건강해서 다른 티네이저들처럼 지금 17 정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한참 꾸미는 거 좋아할 때잖아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나이대라면 아프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다면 멋도 부리고 쇼핑몰 가는 거니까 막 꾸미고 나왔겠잖아요. 치아 교정도 미용 목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미는 데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딱 붙는 옷도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자신감 있게 걷고 이런 모습들 친구 케이틀린이 보여주는 저 모습에서 나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본인은 헤이즐은 지금 코에 캐뉼라라고 하는 그 튜브를 꼽고 다니잖아요. 산소통이랑 같이. 그리고 늘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요. 호흡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런 본인의 모습과 반면 분명 같은 나이이고 내 친구인데 저 친구의 모습은 건강한 10대 여자아이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 아이가 멀리서 다가오는 저 모습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주제를 연결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아마도 being different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당연히 그 being different 한 이유는 본인이 아이라고 하는 헤이즐이 아프기 때문이니까 아마도 이런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런 것과 또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간 가장 두드러지는 건 단연코 본인과 친구들의 모습이 다른 것, 캔서로 인해서 이렇게 디퍼런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거는 아랫부분이에요. No, I don't. I said 라고 하면서 헤이즐이 엄마한테 제발 이제 돈 그만 써도 돼요.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는 건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만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곰곰이 읽어보시고 79페이지 있는 단락이거든요. 읽어보시고 퀴즈에 연결해 놓은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스커션 퀘스천 두 번째 거는요. 아까 42페이지 이 부분 쿼드 애널리시스 말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헤이즐과 케이틀린이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Hazel's friend and schoolmate. friend이자 schoolmate인 케이틀린은 is a stereotypical teenage girl이죠. 전형적인 10대 소녀이죠. She is obsessed with shopping, boys, and juicy gossip. 이런 것들에 이 여자 케이틀린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자애들 이야기나 뭐 소문들, 가십거리, 쇼핑하는 거 전형적으로 10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갖는 관심사잖아요. Caitlin's presence in Hazel's life
헤이즈의 인생에서 케이틀린의 존재는 shows the way in which Hazel's cancer has separated her from the world of normal teenagers. 보여주게 되는데 뭘 보여주냐면 헤이즐의 암이라는 것이 헤이즐을 다른 평범한 티네이저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separate 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슬로 인해서 평범한 티네이저의 삶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케이틀린으로 인해서 더욱더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lthough they are good friends, 둘이 분명 친한데 Caitlin's character highlights the way in which health challenges create a disconnection between those who are healthy and those who are sick. healthy한 사람과 sick한 사람 간에 디스커넥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케이틀린의 존재가. 케이틀린이 아마 없었다면 만약에 헤이즐이 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동에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디스커넥션을 평범한 티네이저의 삶에 대해서 디스커넥션을 느끼지는 못했을 텐데 케이틀린의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문학적인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주인공의 상태가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이즐의 입장에서는 케이틀린 좀 부럽기도 하면서도 약간 얄밉기도 하면서도 분명 친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저렇게 쾌활하고 밝고 꾸미기 좋아하는 게 케이틀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감정이 분명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께 재미로 넣어본 질문인데요. What are the factors that establish or break friendship? 프렌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나 브레이크하는 그런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달아봤어요. 퀴즈에다가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이즐의 경우에는 케이틀린과 뭐 우정이 막 이렇게 브레이킹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이나 지금 처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 지금 학교 생활 한 10년 넘게 해오시면서 브레이킹 되어 있던 상황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establishing 하는 만든 우정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멀어졌던 또는 가까워졌던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보기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소들을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identifi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수거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identify somebody or something with something. A를 B와 동일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와 동일시하다. 영영풀이를 볼게요. To believe that someone or something이 is closely connected or involved with something. 정말 가깝게 something과 연관돼 있거나 연루돼 있다라고 느끼는 것, 믿는 것을 동일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은요. 문학이나 필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인데 identification은 용어예요. used in 문학이나 film study에서 문학이나 영화를 연구하는 데서 쓰이는 표현이 동일시라는 표현인데 to describe a psychological relationship, 심리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문학이나 영화 연구 이런 분야에 쓰이는 용어예요. Between the reader of a novel and a character in the book. 소설의 리더, 독자와 소설 속의 인물 간의 심리적인 관계를 묘사해 주는 건데요. Or between a spectator in the audience and a character on screen. 스크린의 캐릭터와 청중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과 영화 속의 인물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책 속의 주인공과 책을 읽는 독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묘사할 때 쓰이는데 in both cases 둘 다의 경우에 readers and spectators 그러니까 독자 또는 청중들은 see themselves in the fictional character 이 가상의 인물에서 본인 자신들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너무 나 같아.
책을 읽을 때 책 속의 주인공이 너무 나 같아 가지고 identification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거를 잘 알아주시면 우리 헤이즐이 제일 좋아하는 책 이름이 뭐였죠? An Imperial Affliction이죠. AIA라고 쓸게요. AIA의 주인공인 애나와 본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죠. 애나도 암에 블러드 캔서에 걸려 있고 헤이즐은 지금 타이로이드 캔서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헤이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깊게 공감하고 이런 이유가 본인과 이 책 속의 캐릭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영작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헤이즐을 애나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누가? 헤이즐 본인이. 헤이즐이 자기 자신을 안나와 동일시합니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셔서 영작해서 퀴즈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